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무서워하는 질병, 정 박사, 뭔지 모르시죠? 아, 글쎄 뭐 암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좀 의외죠. 네. 왜냐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만큼 우리가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많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네, 이 시간 우리의 허리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고 일어나면 막 허리가 좀 삐끗삐끗 아프고 결리고 이런 경우는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침이 난다고 해서 전부 폐렴이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전부 다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이 요통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서의 요통이 90% 이상이고 허리 디스크의 하나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은 요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으로 하면은 뭐 별것도 안 해도 자꾸 허리는 아프잖아요. 이렇게 디스크 하면은 정확한 그 원인은 무언가요? 네, 디스크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병명은 아닙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그 척추뼈와 뼈 마디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퇴행성 변화가 와서 약해져서 뒤쪽 신경이 지나가는 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인데 병명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병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외적인 요인이 있고 또 내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으로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자세가 나쁘다든가 또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든다든가 또 진동이 많이 오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외적인 요인으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체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도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빨리 와서 중고등학생 때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5, 60대 넘어서까지도 퇴행성 변화가 없이 건강하게 척추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요인과 체질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물론 어느 한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면은 발생하는데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잠깐 체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비만하고 디스크하고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네, 비만은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모든 병의 다 원인이 되는데요. 비만하다고 해서 디스크가 반드시 1차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만 예를 들어서 10kg, 20kg이 더 체중이 불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는 디스크의 경과라든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수술이나 치료의 경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비만한 상태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은 그건 역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더 가중시키는 2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디스크는 아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디스크라면 확실히 어떤 증상이 있을 디스크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렁뼈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허리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감각을 좀 잘 못 느끼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감각 이상이 오게 되고 더 오래 눌리게 되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어떤 일부분에 힘이 빠지는 그 신경의 부분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요통도 물론 만성 디스크의 증상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신경을 많이 누르지는 않고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오고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해서 오는 마치 그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무릎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만성 요통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요통하면 디스크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요통과 동반되는 진짜 다리도 저리고 아프면 정말 괴로운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33개의 뼈들이 모여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 척추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디스크의 수액이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일단 허리 디스크라고 이제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허리뿐만 아니고 엉치나 다리 쪽으로 이게 통증이 이렇게 심각하게 오고 또 잘 걷지 못하고 또 어떤 발가락이나 힘이 떨어질 때에 그때는 허리 디스크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때는 일반적인 엑스레이도 중요하지만은 디스크나 신경 자체를 보는 MRI라는 특수 검사가 있습니다. 그 MRI를 통해서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은 디스크 초기에는 수술보다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때 신경 성형술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신경성형술은 뭐냐면 머리카락 같은 가는 관을 엑스레이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병소에 관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약을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성형술 자체가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신경치료보다는. 이게 왜냐면 그 관이 들어가서 병소로 바로 직접 들어가고 그걸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통증 치료보다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경 성형술로 통증 유발 물질을 제거한 후 감압 치료를 병행해주면 통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데 무중력 감압 치료는 말 그대로 무중력 상태에서 탈출된 디스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치료법으로 허리 디스크는 물론 만성 요통 환자에게도 유용하다. 치료 기간은 보통 치료가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5에서 10회 정도 하게 됩니다. 치료를 시행하실 때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간격으로 치료하시게 되고요. 총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회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피한데 최근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눌려있는 신경 부위를 확대 관찰하면서 병적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미경이 도입이 되면서 수술 자체가 정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잘못돼서 뭐 다리가 마비가 오는 이런 신경 손상 가능성을 많이 줄이죠. 그다음에 현미경을 보고 하니까 상처 부위가 적어져요. 그러니까는 근육 손상 자체가 적죠. 상처가 적으니까 당연히 근육 손상이 적으니까 재활 자체가 일상생활 복귀하기가 빠른 거죠. 그거 자체가. 하지만 디스크 전체가 병들어 기능을 못하고 통증만 일으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인공 디스크로 대처해 척추의 운동성을 보존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인공지하술은 디스크가 심해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나사목 고정술을 하게 되는데 이 나사목 고정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인전마디 변성 증후군이 생깁니다. 인전마디 변성 증후군은 수술을 시행한 즉 유압술을 시행한 부위 위와 아래의 부위에 병변이 생기는데요. 인공 디스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전마디 병변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추부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진단과 맞춤 치료로 건강한 허리를 만들자. 네, 수술하는 모습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허리 디스크 진짜 근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디스크가 있을 때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신경 마비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비라는 것이 아주 경미하게는 발가락 힘이 살짝 빠지는 정도도 있지만은 심하게는 보행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소변의 기능에 마비를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겠는데 이렇게 마비를 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서 전체 디스크의 몇 %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디스크는 통증만 유발하지 실제로 마비까지 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만 유발하는 디스크가 90% 이상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로 대부분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디스크 하면 사람들은 수술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꼭 수술해야 된다. 어떤 경우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증을 치료하더라도 신경이
망가져 생기는 마비 증상을 회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통증만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대개 3-4개월 이상 꾸준히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고 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통증이 심하고 생활에 너무 제약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것도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고 뚜렷하게 신경마비가 없는데 수술부터 먼저 아프다고 결정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반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해결되지 않는데도 단순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에 또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병을 키우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결정하시기가 참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시기 어려울 때는 또 척추를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그런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한두 번 더 들어보고 그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면은 그 담당 의사의 말을 믿고 따라가시는 길이 제일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우리가 이 치료가 잘 됐다 그래도 그 후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령 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 선생님, 가령 이 디스크 운동이라는 것도 있나요? 우리가 디스크를 이제 치료한다. 물론 당연히 이제 아프니까 치료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나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그 디스크를 정상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건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하든 간에 그 디스크는 또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우리가 생활 자세와 또 습관, 그다음에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운동 중에는 일단 피해야 할 것은 심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가 그런 아주 과격한 운동, 몸에 충격을 많이 주는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유산소 운동, 또 척추의 근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깅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권장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그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주 빳빳한 그런 침대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우리 척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C자형의 커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과거의 침대들은 좀 이 스프링이 좀 안 좋거나 해서 주무시고 나면은 그 허리가 좀 유지가 안 되면서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나오는 침대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딱딱한데 주무시게 되면 오히려 더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편하게 주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허리의 척추 라인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이상훈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 병을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다. 알아야 산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생활 습관병의 하나다. 이걸 아마 확인을 했을 텐데요. 이제 건강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생활 속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선 집중하세요. 저 알 선생이 여러분께 허리 건강 지켜주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이른 아침 추운 날씨로 한껏 움츠린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아니 누굴까? 누구? 우와, 이 여자 가방 장난 아니다. 이봐! 깜짝이야! 누구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허리 안 좋지? 그치?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 네. 그럼 따라와.
당신 허리 통증의 원인은 바로 이거야. 에이, 이 가방이 문제라고. 제 가방이 왜요? 대체 이렇게 큰 가방을 왜 메고 다니는 거야? 널 물건도 많고 그리고 큰 가방을 메면 몸이 작아 보이니까. 요즘 빅백이 유행인 거 모르세요? 너 이렇게 큰 빅백이 허리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럼 대체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대? 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저 가방에 들어있던 거라고?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보셨죠?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메면 무게가 특정 방향으로 실리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반드시 피하도록. 가방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넣어서 무게를 줄이고, 많은 짐을 넣어야 한다면 양쪽으로 매는 배낭용 가방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어우, 굿 아이디어. 아이고, 팔자 좋다, 팔자 좋아. 오늘은 또 얼마나 이러고 있으렸나? 아이고, 몇 시간째야? 보는 내가 다 지겹다. 얼쓰고 이젠 졸기까지. 허리는 안 아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말도 이런 모습인가요? 허리 건강에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TV를 시청할 때는 눕지 말고 소파 등받이에 엉덩이를 묶고 똑바로 앉아 보는 것이 좋고, 시선은 TV 화면의 중간에 머무르는 지점이 가장 편안하다는 사실. 편하네요. 여기에 하나 더.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장인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너스 정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게 되는 이런 자세들, 제가 올바른 자세로 고쳐드릴게요.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허리를 똑바로 펴자. 양발은 바닥에 붙인 상태로 무릎의 각도가 직각이 되는 것이 좋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의 높이가 눈높이와 같게 하고, 자판의 높이는 팔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식.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휴식이 최고예요. 오늘도 여전히 집안일로 바쁜 50대 주부 또아파 씨. 어휴, 뭐하니 이 아줌마 오늘도 쉴 틈이 없겠구만. 아니 뭐야, 또 허리 아픈 거야, 허리가? 그나저나 이따 저녁 때 손님들 오신다는데 아유 저 위에 것들도 다 닦아놔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냐. 아이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유, 불안하다, 불안해. 아줌마 조심해. 그러다 허리 다친다. 조심. 어이구, 내가 조심하랬잖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주모. 주부들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사노동.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좋겠죠? 주부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줄 물건은 바로 이거. 발 받침대. 싱크대 앞에 있을 때는 발 받침대를 두고서 한 발씩 번갈아가며 올려두는 것이 좋으며, 물건을 내릴 때는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발 받침대를 이용하자. 아이 아줌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또 허리 다치지. 아이고, 그것 봐. 너 이건 아니야. 바닥 청소는 허리 부담을 적게 주는 밀대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우리 몸을 위협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이제 그만! 올 한해도 좋은 습관 좋은 자세로 건강하게 생활하자고요! 네, 알면서도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의자를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생활의 슬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그저 자기도 모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고 싶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러나 그런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요통이 오게 됩니다. 이 교수 말씀도 보면은 사실 디스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거의가 우리가 잘못된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근육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부터도 오늘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제 진료실에 있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